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첫 워크숍을 열었죠.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설정할 때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현 정부의 그 업무를 잘 인수받아서 정부 출범하면서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될 또 국정 과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나만한 소리는 느닷없이 왜 나온 걸까요? 자신이 지난 2주간 벌인 용산 이전 생쇼를 보고 있던 국민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청와대의 용산 이전 졸속 강행이 실용주의인가요? 대충 추산해도 1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일이 국민의 이익일까요? 그의 말은 언행 불일치의 극치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에 더 가까운데요. 아직도 국민들을 개나 돼지쯤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대체 그가 생각하는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은 뭘까요? 이런 이중 플레이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걸까요? 이명박근혜 때 주로 사용됐던 유체이탈 화법이 다시 소환될 듯합니다.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 창업 허브 컨텐츠홀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업무를 잘 인수받아 정부를 출범하면서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를 세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한 일 중에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령군 같은 현재의 자신과 인수위 행태에 역풍 여론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자 태세를 전환하고 나선 건데요. 하기사 취임 전에 내임덕이라는 취임덕을 겪고 있는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고작 0.7%의 승리에 취해 당선뽕을 무려 2주간 누리며 즐겼는데요.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검찰 공화국의 출범이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을 특검 수사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검사 재직 당시 권력 남용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회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윤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본부장 비리,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이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홍근 신임 대표로 바뀌자마자 바로 태세 전환에 돌입한 겁니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초선 모임인 초월회가 앞장섰는데요. 늦었지만 격하게 환영합니다. 사실 윤석열 본부장에 대한 특검 법안은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데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혐의 사실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인데요. 이미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인 거죠. 국민의힘 전 의원 곽상도는 아들이 돈을 받았고 박영수는 딸이 돈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가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명목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곽상도는 구속되었고 박영수는 지난 1월 검찰로부터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윤석열은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어렵게 열린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는 엉뚱한 사람을 잡고 대장동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석연치 않은 윤석열 후보 부친 자택 매도, 이것이 뇌물이 아님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뭉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고 기득권자들의 이익 지키기에 종사하는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 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주가 조작 부정축제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김 의원은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등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무마 등 본인의 비리,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 위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 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는 그 밖에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한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한 불기소를 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물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국힘당 출신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윤 당선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 강사, 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배우자의 시세 조정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어 검찰 스스로가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힘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제발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 개혁 법안, 언론 개혁 법안, 그리고 본부장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 비터문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든 건 당선자 스스로 만들었다. 누구를 책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서부터 허니문이 깨졌는데 그 모든 귀책 사유는 당선자에게 있다. 그게 만약에 이 국방부 이전권이 없었으면요,
민주당 내용권이 훨씬 더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 민주당 내부의 내홍권을 이 사건이 덮어버렸어. 속으로 취임한 지 3주 뒤에 선거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패배적 색채가 무척 짙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이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2007년 그 상황이 지금 데자뷰처럼 떠오르고 있거든요. 인수위원장이셨죠? 인수위원장이 오렌지를 어렌지라고 하는 발음을 하면서 그때부터 급락을 하는데 그 이후로 지지율이 반등을 못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바로 소고기 광우병 사태 터지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한 번의 역사적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 좀 조심해야 된다.